네, 북한 김정 국방위원회 제1비원장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을 대거 수청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나왔는데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무산 배경이 확인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지도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교수께서는 먼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북한 군부 서열 2, 3위에 네.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인민무력부장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화가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의 그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총참모장 다음에 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상당히 그 부상한 인물입니다. 예. 물론 과거에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차수가 됐다가 또 대장으로 강등이 되기도 했지만 네. 네. 또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측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많은 그 수행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 군부 내에서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핵심 인물이다. 뭐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출을 하고 행사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이게 뭐 반역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처형될 정도로 심각한 죄였을까요? 예, 물론 이번에 밝혀진 아주 그 죄명의 그 단락 행간을 읽어봐 가지고서는 예. 그것은 뭐 어떤 그 반역죄라든지 뭐 그리고 뭐 수령 모독죄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종중성이 없이 그 모시는 자세가 틀렸고 그리고 또 뭐 김정은을 이제 그 대함에 있어서 최대의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10대 원칙 이런 데 좀 어긋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기관총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죄는 아니다. 그런 네.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되는데요. 물론 이번에 우리 국정원에서 밝힌 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좀 여러 가지 가능성도 좀 열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더 무게가 좀 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 김정은의 어떤 러시아 방문을 이제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갔던 4월 말에 예. 그 방러 기간에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 그게 아주 급작스럽게 이제 변동이 됐거든요. 네네. 갔다 29일 날, 28일 날에는 벌써 김정은하고 같이 모란봉 악당 구경도 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방문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 현영철의 이제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연결돼 가지고 물론 그것들을 갖다가 뭐 러시아의 어떤 임무를 받고 이렇게 간첩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국제 관계, 러시아 관계 좋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원인을 대는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영철이 27일에 그 모란봉악당 공연 이후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4월 말에 이 처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 군 행사 하는 도중에 옆에 김정은이 있는데 졸았단 말이죠. 네. 이게 그 졸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김정은을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 26일 날 인민군 훈련 일꾼대 그 사진에 이제 나온 것들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이제 조는 모습이 좀 사진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졸 수 있느냐? 예. 이것은 사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런 현영철의 행위 자체가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을 무시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네.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어쨌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여러 가지 그런 행태랄지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현지 지도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어떤 발언이랄지
이런 데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뭔가 그 불만이랄지 이런 예. 것들이 혹시라도 끼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는. 사실은 뭐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예. 그것의 군내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내에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네. 자신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단기간에 좀 명확하게 확립한다. 네. 이런 차원에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는 그런 그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좀 네. 돌이켜 보면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 원수에게 원수 옆에서 졸거나 지금 뭐 대꾸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네.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네. 사실 뭐 북한 체제가 유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수령에 의해서 작동하는 체제이고 예.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아래로부터의 어떤 예우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서 그런 뭐 조는 모습이 발견된달지 또는 그런 좀 발언에 있어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된달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아버지 세대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처형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 시대 사람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고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다지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는 잦은 처형과 그리고 이제 숙청은 결국은 그 김정은의 주변에서 있는 최측근들에게 결국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네. 나는 어떻게 잘하더라도 그건 뭐 인위적 의도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뭐 본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그냥 해임 철직이나 뭐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난 이거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네. 이제 많은 간부들인 경우에 모든 어떤 그 좀 적극성이 이제 다 결여되고요. 네. 또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그런 사실도 누가 이제 김정은한테 쏠았을까라고 하는 그 서로의 어떤 그 이간 조성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체제 전체는 상당히 그 파워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왜 그러면 이제 그 김정은이 이렇게 그 사람 자비를 이렇게 정말 그냥 자국 깨나면 사람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네. 그 문제는 물론 아버지 세대에 있던 뭐 그 로 간부들 갖다가 숙청하고 예. 자기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어쨌든지 그 현재 북한 안에서 자기 지도 체제를 더 굳건히 하고 어떤 리더십을 뭐 그 키움에 있어서 예. 결국은 공포보다 더 나온 게 없다라고. 그럼 그 체제가 그만큼 뭔가 상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고는 대표적인 실례라고 볼 수 있죠. 그 궁금한 건데요. 교수께 똑같은 질문을 여쭤봐야 되는데 박러 무산과 연관돼서 현영철의 처형이 이게 좀 어떻게 좀 뭐 연계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정원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정황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사실 그 4월 30일 기간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발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박러 불발이 북한 내부 문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것이 그때 당시엔 좀 북한 측을 고려한 그런 의례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예. 지금 이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예. 이제 그러한 북한 내부의 그런 그 후폭풍, 처형의 후폭풍이랄지 예.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 아니었는가 이런 하나 추론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SLBM 예. 또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이 실험을 엊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북한 내부적으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에
내부의 어떤 단속 또 외부를 향해서 뭔가 시선을 그런 SLBM 쪽으로 돌리는 예. 또 그걸 통해서 뭐 SLBM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군사적인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행보를 펼쳤다. 이런 것은 정황적으로는 서로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는 찾기는 어렵다고 어디까지나 일단 추정해 볼 수 네. 있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간부들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또 SLBM을 성공했다라는 홍보 영상까지 내보내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지도력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국정원의 뭐 발표도 있습니다. 또 군 고위 탈북자에 따르면 뭐 3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앞에 뭐 그것도 절묘하고 뭐 지금 북한 주민들하고 직접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네. 해외에 나와 있는 좀 고위급에 속한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 증언에 따르면 네. 북한의 적어도 중견 간부 이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우리 미래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하고 있는 모든 행태를 보았을 때 예. 이게 그 자기들이 어떤 그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개벽한 성격,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거, 그리고 거의 정통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북 라디오들,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굉장한 정보들이 이전 샅샅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입과 직접 기기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예.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김정일에 대한 팩트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예. 것들이 사람들이 전달됐을 때 특히 간부들인 경우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네.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또 그다음에 뭐 상당히 이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 현영철을 죽이고 이영기를 죽이고 이게 자꾸 죽이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과거의 김일성과 김정일하고는 전혀 몰라서 그러지. 지금 너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년 동안에 70명 죽였다는 게 아닙니까? 그 70명이 일반인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좀도둑이 아니고 예. 상당히 북한에서는 저 사람은 뭐 충신이요. 저 사람은 김정은의 은혜를 많이 있고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죽어 나가니까 예. 내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게 됐고 따라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니 네. 결국은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왜 김정은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자기 지도 체제를 강화시키려냐? 그것은 어떤 타산도 아니고요. 저는 김정일이 개인적인 이 압축된, 웅축돼 있고 축적돼 있는 그런 복수라든지 예. 사람에 대한 증오심 이런 심리적인 심리적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느냐 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